자, 이제 그린벨트 팀과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집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근데 사실 벌써 오늘 3월 20일인데 먹고 싶었어요. 아직 만기는 아니지만 경남은 좋다. 여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집입니다. 나쁘지 않죠?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 지원 시설들이 있고요. 소유도 국가 소유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대통령의 생활 공간, 집, 사적 소유 공간이죠. 보이시죠? 이제 여기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의 집무실이었다고 합니다. 집무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주하셨던 공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 되게 분위기가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또 나머지 구경을 또 하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 예비 후보자들 많은 걸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사진 촬영 자유분 내외부에서 식사하실 때는 또 이 주방을 이용하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마주보지 않으시고 항상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삼각형을 식사하셨다는 거예요. 당시 사용하던 먹기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랑채랍니다. 소개할 것도 없는 소박한 주방입니다. 우리 손주의 낙서. 대통령 위치가 좀 특이한데 형 대통령 바로 앞에 원래는 저 안쪽에 있는데 대통령께서 여기 내려놓습니다. 여기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자, 또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부엌입니다. 되게 깔끔하죠? 그리고 할머니 사랑이에요. 거실에서 하셨어요. 당시 사용하시던 컴퓨터 책상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고 모니터가 2개 보입니다. 요즘은 2개 쓰는 사람 많지만 당시 별로 없었거든요. 당시에도 우리 얼리 어답터 대통령은 듀얼 모니터 쓰였습니다. 하나는 글쓰기용, 하나는 검색용. 그리고 우리 대통령님은 오른손잡이신데 마우스는 왼손잡이용입니다. 동시에 하시려고. 특이하신 분입니다. 자, 컴퓨터 책상은 대통령님의 마지막 글이 쓰여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컴퓨터 하드디스크 안에는 대통령님의 마지막 글이 한글 파일 문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 오른쪽 벽면에 역시 신영복 선생님의 글씨로 무공이산이라는 중국 고사성어가 액자로 그려져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생각하신 고사성어입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도 거창한 구호나 약속보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무공이산의 심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신 바도 있고 대통령님의 인터넷 아이디, 인터넷 필명도 노공이산일 정도로 저 고사성어를 각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거실은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1년에 2차례 제사와 차례를 유족과 보좌진들이 함께 모시고 있는 거실입니다. 우리 신앙상가 마지막으로 유명한 관광공원에 전화를 하셨다는데 그 관광 끝에 있는 맥주나무를 발견하시면 많은 생각을 잘 되겠다. 옆에 있던 나오시니 대통령이 고스란히 이 지붕이 낮은 집과 이어질 수 있도록 일부러 이렇게 비스듬하게 계단형으로 만든 정원입니다. 이걸 이제 전통 조경에서는 화계를 구성했다라고 합니다. 화계, 꽃계단. 모티브로 삼은 곳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경복궁에 가시면은 교태전 뒤쪽에 아미산하고 같이 만들어 놓은 정원이 딱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굴뚝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을 참고삼아 만든 정원이고요. 계절마다 다른 꽃을 피기 위해서 다른 풍광의 정원입니다. 뭐 목담도 있고 작약도 있고 여러 가지 꽃들이 있고. 그래서 여사님께서 애정을 갖고 가꾸시던 잎들 정원. 네, 저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죠. 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곳. 아까 사랑씨는 가장 좋아하셨던 곳. 여기는 많은 시간은 일터 시간을 보내셨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 대통령님은 출퇴근 시간이 한 길어봤자 한 30초 정도 이렇게 걸리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민주주의, 진보의 미래 이런 주제들을 참모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집필도 하고 또 친환경 생태농업에 대한 보고나 회의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서울에서 매번 참모들이 회의하러 내려오기 힘드니까 우리 또 얼리 어답터 대통령은 우리 화상회의 하자 하시면서 또 화상회의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놨습니다. 당시에 여기서 회의하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만남의 광장에서 수많은 분들이 이 집을 향해서 외치죠. 대통령님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딱 멈추시고 저기 대통령 모자 보이시죠? 이거 딱 쓰시고 이렇게 회랑 거쳐 나가서 아까 그 만남의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소통하셨죠. 많을 때는 하루에 13차례 정도까지 나가신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힘드시니까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이제 정례적으로 나가서 시민들 만나셨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원래 대중들과 이렇게 스킨십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재임 시절에는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좀 적음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하셨지만 퇴임 후에라도 힘드시긴 하셨겠지만 그런 공간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독서광이셨어요. 보시는 것처럼 책 한 10권 정도씩 곳곳에 책을 쌓아두고 이런 서재뿐만 아니라 거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곳곳에 책을 쌓아두고 읽으셨고 책 읽는 스타일은 한 번에 한 권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권을 주제별로 한꺼번에 읽는 굳이 말을 만들자면 동시다독하는 스타일. 그 말은 제가 만든 말이고요. 전문 용어로는 병렬식 독서방법. 그렇게 책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스타일이. 서가에는 총 919권의 책이 서가하시기 직전 모습 그대로 꽂혀져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통령의 서재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이 919권에 대한 책 소개를 해놨어요.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어떤 책 읽으셨나 궁금하신 분은 거기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중정입니다. 중정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각형으로 뚫려 있죠. 옛날 집에는 이렇게 마당에 모래를 많이 깔아놨다고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대류 현상이 생겨서 냉난방에 도움도 되곤 했답니다. 저기 물 담아놓은 데 보이시죠? 드무라고 합니다. 보통 고택이나 사찰이나 궁궐 같은 데 주로 보면 독에다가 물을 많이 담아있는데 그렇게 물을 담아놓고 있어요. 앞에 집에 용도는 방화식입니다. 근데 뭐 저가지고 불을 끄겠어요. 화마가 집을 찾아왔을 때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자기 모습에 놀라 도망가려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물을 많이 담아놓고 있대요. 드무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라고. 드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데가 그 국가지원시설, 국가소유구역의 뷰입니다. 저쪽은 이제 대통령생활공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통령님의 업무공간, 여기는 경호직원과 비서들의 사용공간, 경호동입니다. 경호동 소개할 게 뭐가 있겠냐 하겠지만 소개할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조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 따르는 경호동은 별도의 공간이 따로 지어요. 근데 붙여지었죠. 한 집처럼. 대통령께서 붙여지으라고 했어요. 원래 별도의 공간 지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얼굴 제일 많이 볼 사람들인데 굳이 떨어져 지낼 필요가 있느냐. 부르면 바로 와서 보고도 하고 회의도 하고 대면도 하고 해야지 하시면서 직원들과 격이 없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지내고자 하는 대통령 스타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자식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통령님은 격이 없이 소통하고 하셨겠지만 직원들은 좀 불편했었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해설을 이렇게 해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경호동님 그래서 이제 또 붙여지면은 집이 커 보여가지고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처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님은 이 집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가 살다가 언젠가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이다. 그래서 언젠가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을 때부터. 이 처마를 보시면 길게 나와 있어요. 곳곳에 보면 이 집은. 원래 설계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통령께서 이 처마를 길게 내자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개방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관람 환경을 좋게 만들자고 하시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이렇게 회랑처럼 만들어서 개방을 염두에 두신 거죠. 그래서 이런 집 구조를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 붙여지면 커 보여가지고 이렇게 오해 낳지 않겠느냐 이런 고려를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붙여지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런 집 구조가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18년부터 정식 관람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판단해 주실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경호원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세요? 네. 경호원 출신 분 계십니까 혹시? 뭐 까만 양복에 208 가르마에 선글라스에 뭐 인이어도 차고 총도 한 자루 차고 있을 거고 근데 우리 대통령 경호관들의 모습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밀짚 모자 쓰고 다니고 얼굴 새카매가지고 등산복 입고 다니고 멀리서 보면 저 사람이 경호관인지 농사꾼인지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그럴 것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거든요. 봄화산을 빙수 밖으로 나가야지, 화포천 쓰레기 주러 나가야지, 농사 감독하러 나가야지, 공장 폐수 감사로 나가야지, 또 하루에 13차례 나가셨다 했잖아요. 그때마다 다 누가 따라 나가야 됩니까? 경호관. 무슨 퇴임한 대통령이 현직보다 더 바쁘냐면서 지나친 업무량에 경무에 시달렸다는 근데 제가 해설하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렸더니 당시 경호 업무를 보던 경호관이 저한테 와가지고 귀여운 항의를 했어요. 아니 거기까지만 말하면 우리가 뭐가 되냐고. 그래서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힘들고 경무에 시달렸지만 우리 대통령이 모셨다는 자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경호 장구도 총, 칼 이런 거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 경호관들의 경호 장구는 뭐? 호미, 팔, 날, 총부의 아들이잖아요. 지나가다 풀 한 포기 그냥 안 지나치죠. 낫이랑 하나 들고 있다 드려야 되고 많으면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굴 새까맣고 밀짚 모자 등산복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격이 없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지내셨던 우리 대통령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둘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간에는 이 집은 이제 이 집의 크기, 이 집의 규모를 가지고 아방궁, 노방궁 하면서 좀 악의적으로 알려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집을 다른 의미로 큰 집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 큰 집 간다 할 때 하는 큰 집처럼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지치신 일이 있으면 이 집 한번 떠올려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 큰 집 가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또 오늘같이 여러분들이 좀 의미 있게 오신 거잖아요. 여기가 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귀향에서 고향 마을에서 꾸었던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꿈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스스로의 꿈도 다져가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서민들하고 같이 찍으시더라고요.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저희는 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이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생가를 다 둘러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부족하지만 촬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짧지만 또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서 편집을 한 뒤에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저도 여기 온 게 되게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지하부터 1층까지 그리고 1층 실제로 살고 계셨던 대통령 집 포함 우리 이제 집무를 보시던 공간까지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보시는 분들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오시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런 소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제 그린필드 티 이제 인사도 다 드렸고 또 이제 대통령 사전까지 사전 한 편은 안 쓴다고 했으니까 대통령 이제 생각까지 이제 다 구경을 하고 이제 마지막 선언문 낭독과 이제 여러 가지 행사 조금 남은 것들을 하러 갑니다.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봉화마을에 이제 구경하러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저희 그린필드 팀도 이제 또 새로운 각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찾아왔으니까 많이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인연대 그린벨트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렵지만 의미 있는 도전을 해왔던 선배 정치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의 반짝이는 용기를 생각하며 그린벨트는 오늘 제8회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당이 가진 낡은 세계관 때문입니다. 낡은 세계관이란 여전히 우리가 강력한 절대 악과 싸우는 약하지만 정의로운 세력이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분명 한때 유효하고 새로웠던 세계관이었습니다. 엄혹한 시대에 맞서 민주화라는 위대한 역사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다릅니다. 창당 이래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약점을 인정하고 반성할 기회를 놓치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도 우리는 외면받았습니다. 그린벨트 구성원은 모두 민주화 이후에 태어나거나 자랐습니다. 우리에게 정치는 절대 악과 싸우는 정의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치란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협상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보람찬 직업 활동입니다. 경제적 불평등,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같은 새로운 문제는 치열한 논쟁과 타협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이 되려면 유효하지 않은 세계관과 이제 작별해야 합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세계관을 교체하는 일은 도전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같은 신인 정치인의 도전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에 5번씩 포기하고 싶은 지방선거 출마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선배들과 경쟁하고 갈등하고 설득해서 마침내 화합하고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찰도 있겠지만 결국 민주당을 더 나은 세력으로 변화시키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먼저 대선 패배로 자신의 삶이 힘들어질까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국민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안전망과 당신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당신을 지키겠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행동에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해 승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세계관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 길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원격으로. 그린벨트! 고맙습니다. 저희 시간